새벽녘, 해가 뜨기 전 고원지대는 숨을 쉬고 어둠과 빛 사이의 짧은 순간 침묵하고 채색되고 틀림없는 실루엣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북소리도 구호도 들리지 않고 맨발 아래 흙이 부드럽게 밟히는 소리와 차가운 산 공기 속 풀잎의 희미한 바스락거림만이 들립니다. 이것은 공연이 아니며 이곳의 어떤 것도 외부인을 위해 존재하지 나머지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훌리족의 세상으로 남자의 얼굴은 역사의 캔버스가 되고 머리카락은 수년간의 훈련과 고통을 통해 얻은 명예의 상징이 됩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비현실적이고 거의 연극처럼 느껴지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색깔이 무게를 지니고 모든 의식이 생존과 상실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도시, 스크린, 시계와는 거리가 먼 이곳에서 삶은 수확, 갈등, 그리고 기억으로 측정됩니다. 이 여정은 그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이곳은 두 번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훌리족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공기가 희박해지고 길이 사라지는 저지대 훨씬 위에 지도나 국경보다는 산과 기억에 의해 형성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훌리족은 우연히 현대 생활을 피한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대로 생존이 땅, 전통, 정체성에 대한 통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을은 고원지대에 흩어져 있으며 땅속 깊이 파인 오솔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익히고 노인들은 몸이 이미 포기했어야 할 시기에도 걷습니다. 외부인에게 그들은 종종 채색된 얼굴, 높이 솟은 가발, 시간에 갇힌 남자들의 이미지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 뒤에는 어떤 현대 시스템만큼이나 엄격한 규칙으로 구축된 복잡한 사회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있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삶의 모든 단계는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어린 시절은 짧고 성인기는 노력으로 얻어지며 지위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갈등, 협력, 농업, 의식, 그리고 신념은 모두 자기성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로 엮여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선택의 자유를 찬양하는 세상에서 훌리족은 제한, 훈련, 그리고 소속감을 통해 생존합니다. 가발을 쓴 남자들, 머리카락, 정체성,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훌리족과 관련된 많은 이미지 중 노랑, 빨강, 검정으로 채색된 얼굴 위에 놓인 높고 둥글며 완벽하게 모양 잡힌 가발만큼 인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축제나 공연을 위해 착용하는 것처럼 의례적이고 거의 장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머리카락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각화된 정체성입니다. 훌리족 남자는 단순히 가발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르고 얻으며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수년 동안 젊은 남자들은 고립된 생활을 하며 머리카락을 연기, 먼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조심스럽게 가꾸며 한 번의 실수가 수년간의 인내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머리카락은 끝이자 시작인 의식에서 잘려나가 원래 주인의 수명보다 오래 지속될 가발로 변모합니다. 이것은 사진에서는 거의 보여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가발은 창고에서 꺼낸 의상이 아니라 시간, 훈련, 희생의 물리적 기록입니다. 많은 외부인을 놀라게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대가입니다. 현대에 정체성이 종종 자유롭게 선택되고 변경되는 반면 이곳에서는 순간이 아닌 수년으로 측정되며 천천히 길러집니다. 가발은 지위, 준비성, 명예의 공개적인 선언이 되어 한 남자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공동체에 알립니다. 장난감 없는 어린 시절, 고통으로 얻은 성인기에 훌리족 소년들에게 어린 시절은 현대 세계의 많은 곳에서처럼 사춘기로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뒤로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종종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땅에 흩어진 장난감도, 놀이를 위해 마련된 한가로운 오후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소년들은 관찰하고 경청하며 인내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들은 불평 없이 장거리를 걷는 법, 약점을 보이지 않고 짐을 나르는 법, 그리고 침묵이 요구될 때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 특히 두려움이나 취약성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분리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성으로부터, 편안함으로부터, 그리고 결국 어린 시절 자체로부터의 신체적, 정서적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성인기는 자연스러운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과 고통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표시하며 각 소년에게 성인기가 책임, 절제, 그리고 결과를 수반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순간들은 기쁨으로 축하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된다는 것은 땅, 조상,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가 종종 성인기를 늦추고 젊음을 오래 머물게 하는 반면 고원지대는 그러한 사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생존은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훈리족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고원지대의 음식. 훈리족 고원지대에서 음식은 결코 즐거움, 겉모습 또는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녘, 땅속에 직접 파놓은 흙 오븐에서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향신료나 양념 대신 축축한 흙과 타는 나무 냄새를 풍깁니다. 이곳 생존의 기반은 고구마입니다. 단순하고 배를 채워주며 끈질기게 믿을 수 있습니다. 밭은 인내심 있게 산비탈에 개간되고 수확은 달력이 아닌 비의 리듬을 따릅니다. 고기는 드물고 나타날 때면 영양을 훨씬 뛰어넘는 무게를 지닙니다. 돼지는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 지위, 그리고 사회적 통화이며 의식, 교환, 그리고 가족과 시족 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순간을 위해 아껴둡니다. 과잉도, 낭비도 없으며 단순히 원해서 먹는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식사는 조용하고 실용적이며 종종 반복적이며 삶 자체가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외부인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음식의 단순함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 입니다. 이 간소한 식단은 훈리족이 고립, 갈등, 그리고 수세대에 걸친 고난 속에서도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맛, 다양성, 풍요로움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훈리족은 목적을 가지고 먹습니다. 모든 한 입은 기능을 합니다. 이곳의 음식은 삶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지탱합니다. 훈리족 여성들, 조용한 중추. 채색된 얼굴과 높이, 솟은 가발이 세상의 이목을 끌지만 훈리족 생존의 진정한 무게는 조용히 여성들의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의식과 카메라에서 벗어나 해 뜨기 전 시작하여 해 진 후 한참 뒤에 끝나는 노동, 인내, 그리고 책임으로 측정됩니다. 훈리족 여성들은 밭을 가꾸고 고구마를 수확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부족 경제의 근간인 돼지를 돌봅니다. 종종 아기를 등에 업은 채로 말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반복적이며 거의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들이 없다면 전체 사회 구조는 붕괴될 것입니다. 의식과 외모를 통해 지위가 드러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가치는 일관성과 회복력을 통해 증명됩니다. 그들은 가정을 유지하고 식량 공급을 관리하며 갈등이나 부족한 상황에서도 삶이 계속되도록 합니다. 감정 표현은 억제됩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존이 방종할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그들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며 씨족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동맹으로 그들을 묶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이러한 삶이 가혹하고 불평등하며 심지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지만 훈리족 사회 내에서 여성은 가시성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 조용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표면 아래의 꾸준한 힘이며 전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난을 흡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온지대에서는 강인함이 항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랑, 결혼, 그리고 이별. 훈리족의 사랑은 많은 현대사회가 상상하는 것처럼 속삭이는 약속이나 공유된 친밀함을 통해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관계는 감정 표현보다는 거리, 절제, 그리고 구조에 의해 형성됩니다. 남성과 여성은 주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는 적대감의 표시가 아니라 힘, 균형, 사회 질서를 보존한다고 믿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결혼은 거의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 안정, 그리고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각 결혼이 시족 간의 의무 네트워크를 재편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신중하게 결합을 협상합니다. 결혼하면 여성은 종종 친정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그곳에서 신뢰는 천천히 얻어져야 합니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적 친밀감은 말보다는 행동, 공동 노동, 보호, 인내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러한 분리는 외부인에게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을 뿐입니다. 헌신은 열정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측정됩니다. 남성은 돼지, 땅, 그리고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보살핌을 증명하고 여성은 일, 회복력,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을 통해 충성심을 표현하며 예현합니다. 개인의 욕망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훈리족은 집단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무시되지 않지만 신중하게 통제되며 집단의 필요 아래에 놓입니다. 고온지대의 일상생활. 고온지대의 삶은 시계나 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날씨, 토양, 그리고 기억에 의해 좌우되는 리듬을 따릅니다. 매일 아침은 대화보다는 움직임으로 똑같이 시작됩니다. 축축한 땅을 밟는 발, 수년간 사용으로 매끄러워진 도구를 본능적으로 잡는 손. 이곳에는 망설일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해가 너무 높이 뜨기 전에 밭을 가꾸어야 하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하며 마을 사이의 길은 세대를 거쳐 존재해온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걸어야 합니다. 풍경 자체가 존경을 요구하며 그 기분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비는 예고 없이 쏟아져 길을 진흙강으로 만들 수 있고 해가 산 뒤로 사라지면 추운 밤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혹독함은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피하는 사람들을 형성했습니다. 대화는 일하는 동안 이루어지며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말하기보다 관찰하며 언젠가 자신들의 생존을 할 일상적인 행동들을 흡수합니다. 일과 삶 사이에 명확한 분리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것입니다. 외부인에게는 지치게 느껴지는 것이 이곳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며 매일 반복되는 꾸준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모든 작업에 목적이 있고 모든 움직임이 필요할 때 혼란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전쟁 페인트인가? 문화적 기억인가? 훈리족 남성의 얼굴에 칠해진 페인트는 종종 장식, 즉 구경거리나 위협을 위한 것으로만 오해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색깔은 눈에 보이는 기억입니다. 노란 진흙, 붉은 황토, 검은 숯. 각 색조는 세대에 걸친 갈등, 동맹, 그리고 상실에 의해 형성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성이 얼굴에 페인트를 칠할 때 그는 전사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민족이 견뎌온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표식들은 땅과 명예를 놓고 싸웠던 오래된 전투, 생존이 협상보다는 단결과 준비에 달려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 관행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한때 남성들을 폭력에 대비시켰던 그 페인트는 이제 문화적 기록 보관소 역할도 하며 기록된 문서가 없을 때
피부의 역사를 담는 방법이 됩니다. 외부의 영향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갈등은 줄어들지만 페인트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의식, 모임,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의 순간에 착용되며 전쟁 도구에서 연속성의 상징으로 변모합니다. 모순이 여기 이게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칠해진 얼굴은 위험을 암시합니다. 훌리족에게는 소속감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가 거의 직면하지 않는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의 원래 목적이 사라질 때 그 의미도 사라지는가? 아니면 단순히 형태를 바꾸는가? 신념, 영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법칙. 눈에 보이는 것, 밭, 얼굴, 의식, 을 넘어 훌리족의 삶은 외부인에게는 대체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인도됩니다. 이곳의 세계는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둘은 나란히 존재하며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 갈등, 갑작스러운 죽음, 심지어 흉작도 거의 무작위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존중되어야 할 보이지 않는 균형과 연결된 신호, 결과 또는 경고로 이해됩니다. 모든 행동은 무게를 가지며 의도는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기록되거나 공식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그 경계를 알면서 자랍니다. 특정 장소는 피하고 특정 행동은 제한되며 특정 단어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보이지 않는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경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하며 불확실성이 발생할 때 징후를 해석하고 결정을 안내합니다. 많은 외부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용적으로 느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신념은 질서를 만들고 갈등을 줄이며 통제가 제한적인 환경에서 설명을 제공합니다. 현대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영성은 규제가 되고 기억은 법이 됩니다. 외부 세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논리나 편의가 대화에 들어서기 훨씬 전에 조용히 선택을 형성합니다. 외부 세계가 도착했을 때 외부 세계의 첫 징후는 시끄러운 혼란이 아니라 조용한 호기심으로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수첩, 그리고 낯선 의도를 가진 낯선 사람들, 도로가 점점 가까워지고 헬리콥터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갑자기 고원지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관광은 돈, 관심, 그리고 기회를 가져왔지만 훌리족이 이전에 겪을 필요가 없었던 새로운 긴장감도 도입했습니다. 공연대 보존. 한때 의미를 위해 행해졌던 전통은 방문객을 위해 반복되기 시작했고 의식은 일정에 맞춰 압축되었으며 정체성은 렌즈를 통해 걸러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세상이 자신들의 가치나 고군분투가 아니라 자신들의 외모에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빠르게 적응하여 세상 사이를 오가는 법을 배웠고 다른 일부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거래되고 있다고 느끼며 저항했습니다. 현대의학은 특정 위험을 줄였고 교육은 산 너머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각 혜택은 대가를 수반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변화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연속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는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세기를 견디도록 설계된 문화가 속도에 집착하는 세상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훌리족은 이제 자부심과 실용성, 전통과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갈림길에 서서히 서 있습니다. 해가 고원 뒤로 지면서 칠해진 얼굴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사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연기는 옅어지고 발자국은 희미해지며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이미지가 남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며 가만히 서 있는 한 남자. 훌리족은 역사를 위해 공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지닙니다. 이 장소를 진정으로 본다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전통이 결코 느려지지 않는 현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세상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문화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